연립방정식의 활용인데요. 너네가 문제의 상황에 맞게 미지수를 정하는데요. 2개 정하면 돼요. 그래서 좀 더 편해요. 부등식은 미지수를 하나로 정했거든요. 너네가 구하고 싶은 거 정말 2개, x, y 잡으시면 되고요. 식을 세우고요. 식을 풀어요. 뭐 가관법 같은 걸로요. x, y 값을 알아내면 되죠.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각 자리의 합이 1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냥 찍을 수도 있죠. 각 자리의 합이 12인 수. 아니, 근데, 12니까 합이 12가 돼야 돼요. 아니. 근데 한 자리씩 돼야지. 이거부터 가능하죠. 3구부터. 0하고 12가 가능한가요? 10의 자리 숫자 두 자리 수인데. 이렇게 돼야 되겠죠? 3구 아니면 뭐가 있어요? 하나 커지고 하나 줄어들고 커지고 줄어들고 커지고 줄어들고 헷갈려. 이런 수들이 등등 있겠죠? 되게 많겠네요. 이런 수들이 커지고 줄어들고 커지고 줄어들고 커지고 줄어들고 이 중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꿨대요. 10의 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를 바꾸면 처음보다 18만큼 커진다 라고 했거든. 얘들아, 바꾼 수가 더 커져야 돼. 자, 얘 바꿔보세요. 93 84 75 똑같고 얘는 점점 작아져요. 얘는 아니겠죠. 그럼 답은 누굴까요? 처음 수가 누구였을까요? 답답해. 답 좀 빨리 말해주면 안 돼? 아니 바꿨더니 처음 수보다 18만큼 커진 수 없어 여기? 얘네가 내가 지금 처음 수를 쓴 거고. 네, 그렇죠. 아유, 우리 책에밖에 없습니다. 바꾼 수. 자, 57 아니겠습니까? 바꿨더니 18만큼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수를 구하겠습니다. 답은 57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풀지 않고요. 이거는 초등학교 애들이나 이렇게 예상해서 푸는 거고요. 이렇게 풀지 않고 우리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니까 식을 세워서 문제 풀 거예요. 자, 잘 들어주세요. 처음 수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한대요. 그럼 여러분, 처음 수를 써보면은요, 두 자리 수라고 했잖아. 이렇게 써요. 여기 누가 들어가는 거죠? x, 이렇게 여기 누가 들어가요? y. 하지만 이렇게 쓰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쓰면은 마치 x랑 y랑 두 개를 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곱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10의 자리라는 걸 강조해야 되는 거죠. 10의 자리가 x개에 있다. 1의 자리가 y개에 있다. 그래서 처음 수는 10개 있다. 10의 자리가 x개에 있다. 1의 자리가 y개에 있다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x 더하기 y라고 자리를 조금 강조하면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 수예요. 처음 수가 뭐라고요? 처음 수는 x, y가 아닙니다. 언니들, 오빠들 10배하고 앞에 거랑 10의 자리라는 걸 강조해야 돼. 10개 있다 x가 맞나? 10이 x개에 있다가 되는 거죠. 10x 더하기 y가 되는 것이고 이제 바꾼 수 볼게요. 앞뒤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와야 돼요? 여기에 누가 와야 되니? 조금 답답해. 대답해주면 안 돼? 앞뒤 바꿨대. y 여기는 x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어떻게 표현할까요? 10y 더하기 x입니다. 요게 바꾼 수고 요게 처음 수예요. 언니들 오빠들 잘 기억해 두세요. 얘가 처음 수예요. 10이 x에 있는 거예요. 얘가 바꾼 수예요. 10이 y에 있는 이런 수로 가시는 거죠. 요거로 하지 않아요. 요거는 마치 곱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크기, 사이즈를 그대로 드러내는 형태의 표현으로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연립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방정식을 세우래. 그러면 1번에서 봐봐. 첫 번째 식은 각 자리의 합이 12다.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이게 1번식. 2번은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다. 이게 두 번째 식. 그럼 1번. 각 자리 숫자의 합. x랑 y랑 더하면 얼마나 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답답해. 여기. 네, 각 자리의 합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더하면 12가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식은요. 바꾼수는 처음 수보다 18이 크다 라고 했어. 은결아, 바꾼수가 커? 처음 수가 커? 어? 확실하게 말해줘. 안 들려. 크게 말해. 우리가 너무 작아. 뭐라고? 바꾼수가 더 커요. 바꾼수는 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바꾼수는 그러니까 10i 더하기 x는 처음 수보다 10x 더하기 y보다 얘가 18만큼 더 크거든? 그럼 얘한테 18을 뭐 해줘야 될까요? 같아지려면 얘가 더 큰데 더 해줘야 같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이게 1번이었고요. 어렵죠? 근데 각자리 숫자의 합이 12니까 그래 x랑 y랑 더하면 12가 나온다 라는 식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꾼수 10i 더하기 x는 처음수 10x 더하기 y보다 18이 더 크기 때문에 18을 더해야 같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거 연립해서 풀면 돼요. 연립방식 풀면 되는데 이거 연립방식 푸는 거 생략할게요. 풀잖아? 그러면 x가 5 나오고 y가 7 나와요. 가관법이니까 안 풀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5하고 7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지. 너 5고 너 7이래. 너 5고 7이래. 그러면 정말 18만큼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분 답 75 쓰는 사람 있어요? 아닙니다. 처음 수고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57이다 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죠. 문제에서 한 개에 1,000원인 복숭아 하고 한 개에 300원인 자두 이렇게 싸면 좋긴 하겠다. 요즘에는 이렇게 싸지 않아요. 다 비싸요. 그런데 모두 합쳐서 7개 샀습니다. 금액은 4,200원 지불했어요. 그럴 때 복숭아와 자두의 개수를 각각 몇 개씩 샀습니까? 라고 했어요. 구하려고 하는 거는 복숭아 개수가 x개고 자두가 y개입니다. 식을 세우라고 했거든? 얘들아 식을 세울 수 있어. 먼저 개수로 식을 세울 수 있거든? 은결아 개수로 한번 식을 세워보세요. 뭐예요? 그러고요. 그 다음 금액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플러스 300원짜리 y가 사면은 4,200원이다.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거든요. 못 풀 수는 없죠. 당연히 풀 수 있는데 얘를 또 0 정리하고 해도 좋지만은 그냥 난 위의 식을 1000배 할게요. 위의 식을 1000배. 그래서 다시 식을 써주는 겁니다. x를 노리는 거지. 1000x 1000y는 7000 밑에 식은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식을 빼요. 없어질 거고요. 그러면 700y는 2800이구나. y는 얼마예요? 4가 되고 y가 4면 x는 오케이. 그래서 3개, 4개 샀다라고 말하면 되거든. 식은 그냥 세워주시는데 오히려 미지수 2개 적으니까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개수로 금액으로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나와요. 근데 시기가 현재가 있어요. 현재 합이 56세고요. 3년 전, 그러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3년 전에는 엄마 나이가 아들 나이에 3배보다도 2살이 더 많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 어머니와 아들 나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현재 어머님 나이를 X살, 아들의 나이를 Y살이라고 여기서 잡는데요. 시점을 현재로 잡아주는 거죠. 현재다. 그럼 현재로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표를 잠깐 그리면은 현재의 나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있을 때 X세, Y세 잡았습니다. 어느덧 3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3년 전에는 엄마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아들 나이는요? 요거를 식 세우는 거죠. 그러면 식을 세우는데 현재 시점으로 먼저 한번 세워볼까요? X랑 Y랑 더하면 얼마래요?
56이고요. 그래서 3년 전에는 엄마 나이, 3년 전에 엄마 나이가 뭐였어요? 그것이 3년 전에 아들 나이는요? y-3의 몇 배? 3배보다도 2살이 더 어떻다고? 많았대요. 자,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xy 값을 구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 식을 보니까 x 있죠? 3y 넘어올까요? 3y 넘어오면 뭐가 되나요? 3y가 넘어왔어요. 마이너스 3y가 되고요. 마이너스 3 더하기 2 하니까 마이너스 7. 근데 더하기 3을 하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위의 식은 그대로 써도 괜찮겠어요. x가 우리에겐 있으니까요. 자, 두 식을 빼겠습니다. 빼면 x가 없어져요. 빼면 무슨 y니? 4y는 빼요. y는 그럼 y가 15가 나왔어요. x는 41. 이게 이제 3번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엄마 나이와 아들 나이를 구할 수 있다. 답이 틀렸는데? 맞았나? 맞았구나.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살짝만 표를 그리는 거야, 얘들아. 현재를 XY 잡아주면 3년 전은 그러면 3을 빼면 되는 거니까 표를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미지수 XY 두 개 세우거든? 근데 거기에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림 좀 기억하죠? 위에가 거고요. 거속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외웠잖아요. 거리를 구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나의 속력에다가 내가 달린 시간을 곱해주면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달린 빠르기 속력은 얼만큼일까? 라고 하면은 내가 달린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거리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이 좀 중요할 텐데 많이 식을 세워요. 시간은 내가 총 간 거리에다가 나의 빠르기를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단위를 통일하셔야 되거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위는 속력이에요. 속력이 두 개를 단위를 갖고 있잖아요. 속력이라는 친구는 속력은 뭐 킬로미터 퍼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이걸로 맞추고 거리도 이걸로 맞추는 거예요. 만약에 속력이 미터 퍼 분이다. 그러면은 얘는 분으로 얘는 미터로 통일하는 겁니다. 단위를 통일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재가 9km 떨어진 공원까지 간대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여기가 집이고요. 여기가 공원이에요. 근데 9km 떨어져 있어요. 단위는 킬로미터. 그런데 처음에는 시속 10으로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처음에는 시속 9km로 1시간에 9 가는 속력으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도중에 4km, 시속 4km로 걸어갔대요. 중간에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뚜벅뚜벅 걸어서 갔습니다. 4km per 시로요. 그랬더니 총 시간이 1시간 30분이 걸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럴 때 다음 표를 완성하고 자전거 구하려고 하는 거는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 자전거 거리와 그냥 걸어간 거리 물어봤거든요. 얘네들 XY 잡을게요. 근데 옮겨라. 이 단위가 뭘까요? X? 미터로 할까요? 킬로미터로 할까요? 그렇죠. 킬로미터죠. 왜냐하면은 속력이 킬로미터 퍼 시니까 우리 모든 걸 다 속력으로 맞춰주거든요. 속력이 더 까다롭습니다. 속력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얘도 Y 킬로미터 갈게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간 거리가 X 킬로미터고요. 나 X 킬로미터 자전거 타고 갔다. 걸어간 거리가 Y 킬로미터 같다 라는 거죠. 그럼 X랑 Y랑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9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일단 거리로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어요. 거리는 자전거로 타고 간 거리, 걸어간 거리, 전체 거리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 식을 세울 거예요. 시간. 앞 구간에서 걸린 시간이 뭘까? 옮겨라.
그렇죠. 9km 아, 10km네. 어머, 나 왜 9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채희야, 너무 감사합니다. 채희밖에 엄청 아주 그냥. 우리 채희, 멋있죠? 멋있죠? 감사합니다. 틀릴 뻔했네요. 네, 10km입니다. 내가 문제를 안 읽고서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은결아, 앞 구간에서 걸린 시간은 뭘까요? 10분의 x 아닌가요? 뒷 구간에서 걸린 시간도 있는데 4분의 y 두 개를 뭐하면 더하면 총 시간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지금 시간으로 바꿔야 돼. 그럼 1시간 30분이니까 뭘까요? 2분의 3시간이 되겠습니다. 올 요거 풀면 되거든? 하나는 거리로 세웠고 얘들아 하나는 시간으로 세웠어. 괜찮죠? 그럼 밑에 거를 아예 20배 할게요. 나 밑에 거 20배 하겠다. 그래서 난 걔부터 쓴다. 20배 하면은 2x 5y는 30이다. 위의 식은요 얘를 보면서 5배 할게요. 5배 큰 수 쪽으로 맞춰주는 거죠 뭐. 9, 45 그리고 빼겠습니다. 5y는 사라지고요. 3x가 15야. x는 5거든. x가 5야. 4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 자전거 타고 간 거리가 5km, 걸어간 거리가 4km. 그러면 1시간 반이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몇 시간이 걸릴까요? 4km를 속력 4km/시로 갔으니까 4분의 4니까 1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여기서는 10km 속력으로 5km를 가면은 10분의 5니까 2분의 1시간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총 1과 2분의 1시간 1시간 반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근데 뭐 겁나 빨라요? 네, 그냥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는 거리로 하나는 시간으로 식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올라간 거리와 내려간 거리 구하는 거예요. 자, 민재가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 내려올 때는 2km가 더 먼 길이야. 2km가 더 먼 길을 시속 5km로 걸었더니 총 2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러면은 내려올 때가 더 길어요. 일단 그림부터 이렇게 좀 그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거는 올라갈 때 거리가 얼마냐, 내려온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를 x 킬로미터 올라갔고 얘를 y 킬로미터 내려왔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은결아, 올라간 거리가 길어요? 아니면 내려온 거리가 길어요? 얼마큼 길어요? 그럼 거리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죠? y를 알고 싶으시니까 y는 얘보다 얼마가 더 크다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 식을 한번 세워볼 거예요. 올라갈 때는 너무 힘들어. 똥 빠지게 3km/시로 올라갔고요. 맞나? 네. 내가 막 또 상상해서 답을 쓸 것 같아가지고. 내려갈 때는 시속 5km/시로 날라서 내려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결아, 올라갈 때 시간 얼마큼 걸렸어? 많이 똑똑한데?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뭘까요? 5분의 y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총 2시간. 요거로 식을 세우시면 되는 거죠? 얘도 좀 스칠해줘야지. 이렇게 내려왔다. 산 가고 싶다. 나 산 좋아하는데. 자, 이거 풀 적에는요 대입법도 괜찮겠습니다. 나 잡아 잡수 하고 있잖아요. 대입법 풀기 위해서 얘를 뭘 곱한다? 근데 은결아, 너 얘한테 안 곱할 거죠? 곱할 거고요. 불러주세요. 밑에 식부터. 는? 오, 나이스. 얘는 그냥 대입법으로 할래. 나는 y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말 거야 해서 요거 대신에 집어넣을 거고요. 5x 더하기 3배를 한 y 들어오시오. 5x 더하기 3x는 6을 뺄 거야. x는 x가 3이 나왔어요. 스탠바이 하고 있네요. y는 올라갈 때 거리는 3km, 내려올 때 거리는 5km. 상당히 짧은 산을 갔다 왔네요.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할 건데요.
지금 x가 a% 증가했다 라고 하면은요, 증가된 양은요, 증가양 얼만큼 증가냐면은 x의 a%, x의 100분의 a%가 증가한 거예요. 그럼 증가하고 나서 나중에 증가한 결과는 원래 x가 있었는데 거기에 x 곱하기 100분의 a가 더 증가한 거죠. 얘는 증가된 양이고요. x가 있었는데 x가 a% 증가했다 라고 하면은 증가된 양은 x의 a%인데, 그러면 증가하고 나서 결과 x가 원래 있었죠. x에다가 이만큼이 더 증가한 거예요. 우리 연결 이거 이해되나요? 근데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요, x에다가 괄호치고요, 여기 x 곱하기 1이 있거든요. x 곱하기 1, 그래서 1 더하기 100분의 a라고도 쓸 수 있어요. 나는 밑에 식을 강추해요. 밑에 식을 보면은요, 결론적으로 생각하면은 x가 있었다. 그런데 그 x의 a%만큼을 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걸로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나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x 더하기 100분의 ax라고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 x 곱하기, 여기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a다 라고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제 만약에 x가 b% 감소했어요. b% 감소했다고 써볼게요. 그러면 감소량은 얼마냐면요, 감소량은 x의 100분의 b만큼 감소했겠죠. 100분의 b만큼 감소하다 보니까 얘가 100분의 b만큼을 빼게 되는 겁니다. 얘가 또 겹쳐졌으니까 약간 좀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써볼게요. x의 b%가 감소한 거예요. 이게 감소량이에요. 감소량. 이만큼이 감소했으니까 나중 결과는 원래 x에서 x 곱하기 100분의 b를 빼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것도 유식하게 쓸 수가 있어요. x 괄호하고 1 마이너스 100분의 b 라고 써주면, 원래 x가 있었는데 그 x에서 x의 b%를 빼겠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량을 잘 보시면은 결과는 만약에 증가했다 그러면 더하기가 되는 것이고, 감소했다 그러면은 그만큼을 빼는 거죠. a%이기 때문에 100분의 a고요. b%이기 때문에 100분의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증가하고 난 결과, 감소하고 난 결과가 되는 거죠. 전체 1의 양을 1로 잡아요. 내가 해야 되는 방 청소를 전체를 1로 보고, 그거를 한 사람이 일정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1의 양을 각각 x, y로 잡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방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웅결이는 이거 다 하는데 4일이 걸린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얼마일까요? 전체의 4분의 1을 할 수 있겠죠. 1일 동안 능력이 4분의 1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체인은 저 방 청소하는데 6일이 걸린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청소할 수 있는 양은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분의 1만큼을 청소할 수 있다. 나는 얘를 6개로 쪼개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큼을 청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며칠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난 4분의 1 정도 한다. 얘도 6일에 걸려서 완성했다라고 하면은 하루 동안의 전체의 6분의 1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웅결이가 예를 들어서 x일 동안 일했다. 그러면 4분의 1을 x번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나 y일 동안 일했다.
그러면은 6분의 1 하루에 하는 일의 양에다가 날수를 더 곱해주시면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700명이었어요. 남자 여자 합해서.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 수가 10% 증가했고요. 전학 왔고 여학생이 4% 전학 갔어요. 감소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4명이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전학을 온 애들이 더 많은 거죠. 다음 표를 완성하고 이 학생 수의 올해의 남학생 수와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올해를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올해를 x, y 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했기 때문에 작년의 남학생, 여학생을 x, y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숫자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성 중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었어요. 전체 70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남학생을 400명이라고 하고 여학생을 300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남학생이 10% 증가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10%거든요. 400명의 10%. 이만큼이 더 전학을 왔다는 얘기입니다. 몇 명이 전학 왔나요? 40명이 더 전학 온 거죠? 40명이 더 전학을 왔어요. 근데 여학생은 뭐 지금 아까 문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4%라고 했나? 4%가 전학 갔어요. 4% 전학 갔습니다. 오히려. 근데 얘네들 4%거든요. 300명의 4% 몇 명이 전학 갔다는 얘기죠? 12명이 전학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있는 명수는 건드리지 말고요. 증가하거나 줄어든 애들만 보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전체적으로 증가했어, 감소했어? 증가했지. 몇 명이 증가했어? 28명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아니죠. 14명이 증가했다고 그랬잖아. 나 그대로 10% 증가, 4% 감소 그대로 했거든? 그리고 합해서 700명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14명이 증가한 게 아니니까 그 말은 400명, 300명이 아니란 뜻이죠. 답은 400명, 300명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찍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볼 건데 표를 그릴 거야, 얘들아. 작년이 기준이야. 작년에 남자, 여자 합이 있습니다. 합이 몇 명이었죠, 작년에? 700명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남학생을 X 잡습니다.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올해의 남학생, 올해의 여학생이에요. 그런데 기준을 작년 걸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일단 잡았어요. 그리고 증가하거나 감소한 거. 순전히 증감을 구할 거예요. 증가한 애들은 X명의 몇 %가 증가했죠? 10%. 그럼 X명의 10%는 어떻게 표현해? X 곱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증가했기 때문에 플러스입니다. 감소한 명수. 그러니까 얘네들만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만. 얼마가 감소했는지 보려고요. 그럼 Y명의 몇 %? 100분의 4%가 감소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4명이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또 시카를 세울 수가 있고요. 그럼 올해 것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올해는 x에서 얘를 더해야 돼요. 얘가 1x잖아요. 1x면 100분의 100x란 말이야. 거기서 100분의 10x를 더해봐. 100분의 110x가 올해의 남학생이 되는 거고요. 여학생은 100분의 100y에서 100분의 4y를 빼봐. 100분의 96y가 되나요? 그래서 700명에서 14명을 더해보세요. 714명이 올해가 되었겠죠. 자,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풀었거든요. 아, 그 밑에서 풀 걸 그랬나? 문제를 안 봐가지고. 하여튼간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문제예요. 이거 말고 X명, Y명 잡았으니까 식을 그럼 뭐로 세우냐면은 얘들아 명심해. 얘네 둘 갖고 식을 세우는 거야. 식이 3개나 있어. 어떻게? 작년 남학생, 작년 여학생 더하면은 700명이다. 증가한 거랑 감소한 거랑 손익을 따지면 14명이다. 올해의 남학생과 올해의 여학생 더하면은 714명이다. 식이 3개가 있긴 해요. 근데 연립해서 풀려면요. 이 숫자 너무 커요. 110하고 96하고 너무 크단 말이야. 그래서 얘랑 연립해서 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96을 다 곱해야 되고 막 110을 다 곱해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심할 것은
작년과 증감으로 XY 값을 구한 다음 거기서 나오는 XY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네, 이거 좀 중요한데 너네가 그래도 어렵지만 이해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자, 계속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이제 풀 거야. 어떻게 푸느냐? 얘네 둘 갖고 푼다고 했잖아요. 밑에 식을 먼저 몇 배 할까요? 100배 할게요. 훅 가는 거야. 뭐 약분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100은 곱해야 돼요. 100을 그냥 곱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 곱하니까 10x-4y는 얼마? 1400 아니야? 1400이고요. 자, 그러면서 얘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10을 곱하는 거죠. 아니면 4를 곱해도 괜찮고 4 곱할까? 4 곱하자. 4x 더하기 4y는 또 쓰고 하기 귀찮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밑에 거부터 쓴 겁니다. 7, 4, 28이다 라고 풀 수 있고요. 이 두 식을 더합니다. 14x는 4200이다. x는 얼마예요? 어머나 300이었어. 아, 얘를 잘 들걸. 300, 400 들걸. 아,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x 300이에요. 그럼 y는 얼마입니까? 400. 근데 이게 답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답이 될 수 없어요. 얘네는 작년이야. 작년 남학생이 300명, 여학생이 400명이었던 거야. 올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어넣어 줘야죠. 300, 400을 여기다가 300, 400.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300, 400이니까 여기다 300 넣고 400 넣어서 얼마가 늘어났는지 얼마가 줄어들었는지를 더하고 빼도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여기 밑에 식이 있는데. 밑에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작년 300명이니까 거기에 100분의 110을 곱하면 되는 건데 3배 하면 돼요. 그러면 올해 남학생 몇 명인가요? 330명, 남학생은 330. 여학생은요, 여기다 400을 넣었어요. 그러면 4만 곱하면 돼요. 96에 4배? 382 맞니? 390인가? 64, 24. 94, 36. 384. 이렇게 해서, 이 답 맞나요? 너네 답 모르겠지?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는 330, 여자는 384. 이렇게. A, B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은 6일이면 끝난대요. 그런데 A가 먼저 3일 동안 일한 다음에 나머지를 B가 8일 동안 일해서 끝냈대요. 그러면은 B가 혼자 하면 며칠이 걸립니까? 라고 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A의 1일 능력 하루에 얼마큼을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요거를 X라고 잡는 거예요. A의 1일 능력을 X, B의 1일 능력 하루에 얼마큼을 할 수 있는지를 Y로 잡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전체 일의 양을 1로 잡는 거니까 전체 일의 양을 1로 잡는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 X는 이런 거야. 뭐 10분의 1 같은 거. 하루에 전체의 10분의 1을 한다. 이런 거지. 그러면 식을 세우는데 말이야. 첫 번째 거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첫 번째로 A, B가 함께 며칠 동안 일했다고요? 6일 동안 일했어요. 그러면은 A도 6일이라고 B도 6일 일했어. 힘들었어. 그랬더니 완성된 거야. 두 번째 식 A가 며칠 일하고 도망갔죠? 3일 일하고 도망갔어. 그럼 B가 며칠 동안 마무리였죠? 그래서 또 완성된 거예요.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A는 하루 동안 이만큼의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세울까? 6일 동안 일하면 얼만큼 일하게? 하루에 X만큼 일하니까 6일 동안 얼만큼 일해? 안 됐다. 하루 동안에 X만큼 일해. 그럼 6일 동안은 6X만큼 일하겠죠? 하루에 Y만큼 일해요. 예를 들어 뭐 20분의 1 이렇게. 그걸 6일 동안 한 거예요. 그럼 Y에다 뭐 해야 돼? 하루에 하는 양에다가 6일 동안 일했으니까 6을 곱해주셔야 되겠죠? 그 두 개 더한 게 1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고 3일이라고 8일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어?
X1을 3번 했고 하루에 Y만큼 일하는데 그거를 8번 했다. 그랬더니 완성되더라. 여기서 X번의 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X를 없앨 거예요. B를 물어봤으니까 Y를 구하면 되니까 얘를 알면은 B를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X를 없앨 겁니다. 밑에 식을 2배 할 거예요. 위에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밑에 식을 2배 하니까 6x 더하기 16y는 2예요. 여러분 밑에서 위에 걸 빼도 될까요? 이렇게 표현할까? 얘에서 얘 빼요. 뭘까요? 10y는 2에서 1 빼요. 1. y는 얼마일까요? 10분의 1. 아까 내가 20분의 1 얘들었는데 10분의 1 나왔네. 자, 얘가 10분의 1이래요. 그럼 한마디로 그 말은 B가 하루 동안 10분의 1만큼 하거든요? 그럼 며칠 걸릴까요? 혼자 하면? B가 하루 동안에 전체 일의 10분의 1을 해치우면 며칠이면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10일이 되겠죠? 정답은 10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얼만큼 진하냐, 얼만큼 짜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농도는 내가 실험을 한 소금의 양과 물의 양을 더한 것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럴 것 같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얘들아, 컵을요, 종이컵에다가 물 4개를 붓고요, 소금 하나를 넣었어요. 그럼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 짤까요? 안 짤까요? 여기에 부었다. 이것도 맛을 보면 짤 것 같아? 안 짤 것 같아? 짜진 않을 것 같다고?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소금 1숟갈하고 물 4숟갈 해가지고 쭉쭉 타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찍어 먹어보세요. 안 짤 것 같아요? 엄청 짭니다. 소금 음식할 때 조금만 뿌려도 짠데 이거를 4개는 맹물이고 하나가 소금면은 엄청 짠 거죠. 그 농도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요, 농도는요, 이 소금물의 농도를 내가 재해주겠어 하면은 물이 4개고 소금이 1개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1개고 물이 4개인 거죠, 한마디로. 그 중에 소금은 1개인 거예요. 총 5컵 중에서 소금물이면 소금하고 물을 섞은 거잖아. 휘휘 저었어. 거기서 소금물은 5컵. 그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건 1컵.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5분의 1이거든요. 5분의 1이면 소수로 0.2예요. 근데 보통 농도는 퍼센트로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죠. 그럼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20%가 답이 되는 겁니다. 5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20%. 그럼 20% 소금물은 엄청 짠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소금이 너무 아까우니까 컵으로 저렇게 실험하지 마시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엄청 짜다는 걸 집에서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농도를 구하시는 거죠. 그럼 농도는 다음에 어떻게 구하냐면은 소금물로 하나씩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으로 식을 하나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 공식 나왔는데 반드시 외워주세요. 농도는 이미 다 외웠죠? 소금물 속에 녹아있는 소금이 중요한 거고 곱하기 100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럼 소금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또 공식도 외워야 돼요. 소금은 있잖아, 소금물에다가 100분의 농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만큼 들어있다는 진하기가 있는 거니까. 자,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냐? 엄마가 김장을 하시는데 내가 소금을 얼마큼 넣는지 모르시겠대. 그러면 여러분이 엄마 소금물 갖고 와보세요. 소금물에서 곱하기 100 중에 농도 이만큼 소금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농도가 얼마였죠 아까? 농도가 20%였죠? 여기다 20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100분의 20, 즉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분의 1이다. 뭐에? 소금물이 몇 g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5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공식까지 완전히 외우도록 할 거예요.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근데 소금은 일단 소금물의 양에다가 소금물의 양에 비례해요. 소금물이 많으면 그만큼 소금도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소금물의 양에다가 곱하기 진하기 100분의 농도
100 중에 얼만큼 소금이 들어있다.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두 개 공식 다 외웠나요? 섞었습니다. 4% 싱거운 소금물과 7% 짠 소금물을 섞었어요. 섞어서 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얘는 4% 소금물, 얘는 7% 소금물 섞어서 중간에 해당되는 5% 소금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600g이랍니다. 5% 소금물 600g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과연 4%는 몇 g이고 7% 소금물의 양은 몇 g씩 섞으면 되겠는가 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xg이라고 할게요. 소금물 xg. 이 소금물 전체가 xg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소금물 전체가 yg 되는 거예요. 그럼 식을 세울 때는 표를 좀 그릴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그래서 농도 소금물 마지막에 소금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농도가 원래 몇 %였죠? 농도가 몇 % 섞었냐면요. 4%랑 7%를 섞었어요. 그랬더니 5%가 되었대요. 소금물의 양은요. 소금물의 양 얘는 xg, 얘는 yg. 합했더니 700g이 되는 거예요. 600g이구나. x랑 y랑 600g. 그럼 여기 있는 소금물과 여기 있는 소금물을 더하면은 전체 600g이 된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 여기 소금과 여기 있는 소금이 다 일로 오거든요. 이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느냐? 은별아, 소금 공식이 뭐예요? 소금물 네. 100분의 농도. 여기 소금물이 얼마예요? 여기 소금물의 양이 얼마예요? 소금물. 거기에서 곱하기 100분의 뭐 하면 돼요? 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 소금의 양입니다. 첫 번째 비이커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4x예요. 자, 그러면 채희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일까요? y 곱하기 100분의 7이니까 어떻게 쓸까요? 100분의 7y가 됩니다. 이 두 개를 뭐 하면? 또 여기 있는 소금 구할 수 있나요? 이 소금은 600g에 5%. 100분의 5만큼 차지하고 있다. 그럼 얼마예요? 30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는 30g이다 이렇게 됐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비이커에 있던 소금과 두 번째 비이커에 있던 소금을 더하면 전체 소금과 같다라고 해서 연립방식으로 구하는 거죠. 이 두 개를 푸시면 됩니다. 하나는 소금물로 식을 세우시는 거고요. 하나는 소금으로 식을 세워요. 농도로는 식을 세우지 않아, 얘들아. 농도는 얘랑 더해서 얘가 나온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오히려 중간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식을 세울 때는 소금물로 먼저 하나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소금으로 식을 하나 세우시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마지막 줄을 쓸 때 소금물의 양을 xy를 잡았으니까 바로 그냥 얘랑 연결해서 풀면 되는 거잖아요. xg에 xg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게 소금이고, 얘도 yg에 100분의 농도, 100 중에 7만큼이 소금이라는 얘기야. 그 소금물의 양 중에서. 그리고 또 600g 중에서도 100분의 5만큼이 소금이다. 100분의 5 많지 않아. 이거는 전체가 100이면 그 중에 5만큼만 소금이라는 얘기잖아. 600 중에서. 자, 그래서 얘네들 더한 것이 얘랑 같다라고 놓고서 두 개 풀면 되는 거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연립해서 풀 때는요, 밑에 걸 아예 100배를 하세요. 100배를 아예 지금부터 해줘. 그냥 100배를 하면은 4x 더하기 7y는 100은 사라지는 거죠. 3000이다 가 되고, 위의 식은 7배 할게요. 7x 더하기 7y는 4200이다. 두 식을 빼요. 빼면은 3x는 1200이 되는 거고, x가 얼마일까요? 400이 되고요. x가 400이면은 y는 얼마인가요?
200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는 400g, 7%는 200g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은결아, 이 식 알겠니? 네, 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표를 그리는데 하나는 소금물로, 하나는 소금으로 식을 세우시는 거죠.